그러면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은 어떻게 썼을지 이거 한번 볼까요? 요 향수, 요것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향수 정지용 씨 수전수옥 낭송.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앵이야기 지줄대는 필개천이 휘몰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위한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긴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초롬에 교훈 들으신 아버지가 지표계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위한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속 이슬에 함처럼 시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위한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반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위한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섬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랑도랑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잃힐 위한 네. 앞에 고향도 노래로 많이 불려지는 거지만, 이 정지용의 이 향수는 아주 가곡으로도 널리 알려진 그런 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이 정지용의 향수란 노래를 불러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같은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고향과 뒤에 있는 향수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조적인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시는 아주, 물론 여기도 보면요, 후렴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거의 높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규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고향은 뭔가 좀 이렇게 긴 빠진 것 같고, 여기는 너무 신선감을 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건 너무 기계적이고 좀 그래서 그 읽다 보면 좀 힘이 빠져요. 그런데 이 시는 굉장히 규칙적인 것 같은데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신선하고 새로워. 그 신선하고 새로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 주제문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언어 선택입니다. 언어 선택. 시를 쓰는데 어떤 벽돌을 사용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정말 제일 고민하는 것은 그 집을 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적벽돌이냐 흙벽돌이냐 뭔 벽돌을 쓸까? 어떤 재료를 쓸까? 근데 이 시는 똑같이 고향에 대한 시인데 재료가 달라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고향은 일반적으로 고향에 갔더니 변했다. 산천은 여전하지만 세상 인심은 확 바뀌었구나.
이게 바로 고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들이 특별한 언어가 아니고 그냥 보통의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향수에서 사용한 언어는 남들이 전혀 쓸 수 없는 독특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언어가 거기가 보면은 아주 토속적이고, 그러니까 사투리 비슷하고, 그러면서도 강렬함을 주는 그런 언어들을 선택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언어 선택. 두 번째는 이 향수에 사용된 언어들은요, 아주 놀라운 비유법을 썼어요. 앞에는 보세요. 고향에 돌아오다 그리던 고향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비유가 하나도 없어요. 고향에 돌아오다 그리던 고향은 아니군요. 뭐 그런 얘기요. 그거야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런데 이 정도의 향수는 언어도 독특하지만은 비유가 아주 대단히 아주 놀라울 정도로 신기한 그런 비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첫 줄 볼까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우선 두 번째 줄도 보세요. 그냥 물이 절절절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옛 이야기가 저잘저잘저잘 짓거리면서 옛 이야기가 전설이 저잘저잘 짓거리면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마나 참 그 표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옛 이야기 지질되는 하니까 마치 이야기가 무슨 그 새들이 지저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히 그 비유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실개천 흘러나가는 그 절절절 흐르는 그런 것을 옛 이야기 지절되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얼룩배기 황소가 요 소재도 참 얼룩배기 황소 시골에서도 황소 많죠. 그런데 얼룩배기 황소 아주 소박한 투박한 말 같은데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야, 이건 뭐 정말, 아니 그 얼룩배기 황소가 게으르게 울음을 울어요. 하고 우는데 어떤 울음이냐?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입니다. 해설피라는 것은 해질녘의 금빛 같은 그런 게으른 울음을 운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래서 이걸 공감각이라고 하는데, 이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 이건 정말 정지용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천재적인 정말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사에서 이처럼 그 비유를 천재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지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지용의 시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감히 하기가 어렵죠. 근데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해가 질 무렵 금빛 노르의 그런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막 그때 게으른 울음을 우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넓은 볼에 실개천이 쫙 흐르고 들판에 이런 그 노란 황소가 음배하고 우는 이 평화로운 고장 저녁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바로 고향의 들판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고향의 들판이 이처럼 옛약이 지절되는 실개천이 흐르고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황소가 그렇게 우는 그런 곳이 바로 자기 옛날 기억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 그곳이 차마 그러니 그 아름다웠던 그곳을 차마 꿈엔들 잊을 수가 있겠는가? 정말 그 표현도 좋습니다. 그곳이 참에 꿈엔들 잊으리야. 이 표현도 아주 우리들에게 호소력을 주겠죠. 그러니 나는 아까 누굽니까? 김우란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깊어가는 고향집. 어머니 목소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깊어가는 여름집.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여기는 그것이 참 꿈에도 잊을 수가 없다. 아주 치열하게 간절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질화로에 채가 식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장소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질화로가 있는 곳은 방입니다. 안방, 사랑방일 수도 있죠. 빈 밭에 방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질화로에 초저녁에는 질화로에 좀 불이 뜨겁죠. 근데 이제 한참 지나면 식어요. 그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자려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찬바람이 밖에서 불어요. 그래서 빈 밭에 방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 표현도 아주 좋습니다. 쌩쌩 소리가 나는데 이게 말 달리는 소리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찬바람 불어오는 소리가. 10번 졸음에 겨운 늙은 아버지가 그냥 졸음이 아니에요. 10번 졸음이에요. 네, 아주 얕은 졸음. 집배기를 돋아 보이시는 것. 네, 그때는 이제 질화로에 채도 식고 바람만 쌩쌩 불면, 네, 그때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집벽에, 네, 질화로 어느 시대입니까? 이분이 1930년대 실서 일제시대죠.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참아, 이것은 앞에는 참 평화로운 것인데 뒤는 좀 뭔가 쓸쓸하고 그런 것입니다. 다시, 내가 어디서 자랐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나도 흙에서 자랐.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희망.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물론 활쏘기 장난도 하죠. 풀섭 이슬에 함처럼 휘적시는 함처럼 거기 썼지만 함처럼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한 것, 젖어 있는 함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처럼 이런 표현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 이렇게 활 쏘면서 들판을 헤매고 또 그 활을 풀섭을 헤매고 찾아다니던 그런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린 시절을 또 회상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야. 참, 어린 누이가 여자죠. 여자니까 머리가 길었겠죠. 근데 이 긴 누이의 머리털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 머리요. 그러니까 아주 그 표현이 참 독특한 그런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머리, 검은 기민 머리, 그런 머리를 휘날리는, 그러니까 그런 누이니까 아주 큰 누이는 아니고 마치 이렇게 송골송골 이런 한 누이겠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헐벗은 안에 일지장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 사람이 조두든 대학인가요? 영문학까지 한 사람인데 일찍 장가가서 이렇게 부인은 그렇게
농사 짓는 아주 그런 아내.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네.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거. 그러니까, 가난한 것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시입니다. 그것이 차마 이 집이야. 다시, 하늘의 성gen별이니까, 네, 별이 많은 게 아니라 성그러요. 그러니까 별이 다 없어졌어. 새벽을 말합니다.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이것은 환상적인 그런 세계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가을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도란져 도란도란 거리는 것. 네, 옛날 얘기하면서 밤을 새우던 것. 그것이 차마 꿈엔들의 집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과거 어린 시절의 고향을 회상하는데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괴로운 시절도 있었고 이것들을 봐요. 첫째 줄은 좋은 시절입니다. 희망이 있고 좋은 시절. 둘째 줄은 가난한 아버지. 셋째 줄은 희망이 있던 어린 시절. 넷째 줄은 역시 누이와 아내의 가난한 모습.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도 식구들이 함께 도란도란 지내던 그런 모습. 이렇게 해서 이 시를 쓰고 있는데 이 시는 앞에 있는 고향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독특한 진동감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신선한 비유, 은유를 아주 놀랍게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저도 고향에 대해서 시를 좀 썼습니다. 정전만큼 쓰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추석 때 고향에 와서 그 느낌을 좀 썼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요거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정든 땅 원덕에 다시 고향에 와서 보름달을 본다. 팽가나무 가시에 걸린 내 유년의 세월들이 골목길에서 생글생글 웃는다. 코 흘리게 여린 얼굴에는 그날의 바람이 스칠 때마다 물씬 햇살과 냄새가 난다. 나무에 있던 일정 때 꽁보리와 된장국으로 배를 앓던 우리 다섯 남매가 그렇게도 부러웠던 시국이다. 유무 쟁관에 나란히 누운 계곡의 순한 충청도 송편, 그 풍만한 산길에는 계절의 긴 강물이 흐르고 엄마의 전무더기처럼 부드러운 숨결이 지금도 내 가슴에서 카닥거린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 대해서 해서 정든 땅 언덕 위에 이래서 사실 저의 시집 제목도 정든 땅 언덕 위라고 해서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향에 와서 보름달을 본다. 이렇게 해서 그 추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석, 보름달. 근데 내가 기억나는 것을 여기다 쓴 거예요. 첫째, 탱자나무 가시에 걸린 내 유년의 세월들이 골목길에서 생글생글 고향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탱자나무 가시에 걸린 내 유년의 세월들이 골목길에서 생글생글 웃는다. 이것은 그 옛날의 회상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억 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코올리게 어린 얼굴에는 그날의 바람이 스칠 때마다 어린 시절 물씬 햇살밥 냄새가 난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요, 고향 생각하면 다른 생각은 안 나고 햇살밥 생각만 나요. 이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왜 햇살밥 생각만 났을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남매했던 일정 때 꽁보리밥 된장국으로 배를 앓던 우리 다섯 남매가 그렇게도 부러웠던 시국이다. 제일 부러웠던 것이 햇살밥이었어요.
크게 옛날 생각에 가장 아마 저의 가슴에 맺혔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난 것이 바로 육모장관의 나란히는 이 백옥의 순한 충청도 송편. 제가 이 송편을, 하얀 그 송편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청도 송편이라고 독특하게 표현했어요. 그 풍만한 살결엔 계절의 긴 강이 흐르고, 네, 엄마의 전무덤처럼 보드란 숨결이 지금도 내 가슴에서 파닥거린다. 막 이렇게 해서 이 정돈 땅 언덕 위를 회상해 봤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느낀 게, 좀 내가 상당히 어린 시절에 가난했었구나. 이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맨 생각나는 것이 햅쌀밥하고 송편 생각이 났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윤현의 노래도 역시 내가 썼는데, 이것은 동시처럼 윤현의 운동장, 운동회를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떤 고급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동심으로 돌아가서 운동회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상상력 연습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울긋불긋 망국기가 하늘에도 꽃밭이네. 망국기를 운동장 위에다 다 걸어놓죠. 그래서 울긋불긋 망국기가 하늘에도 꽃밭이네. 하늘에 꽃 핀 것 같았어요. 꽃밭 같았어요. 운동장은 바글바글 콩나물 시루 한 동이 그 왁샤왁샤하는 모습에 콩나물 시루 한 동이 같은 걸 연상했습니다. 뛰며 날며 박수치니 얼굴마다 보름달이 있는데 보름달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사람 얼굴이 다 기쁨에 넘쳐서 보름달 같았어요. 지난밤 꿈에서는 1등이 분명한데 허각소리 움켜잡고 100m를 달리더니 붕대줄 하얀 손이 땅끝처럼 아득하네. 여러분들 운동회 때 그 리레이 그 경주 저는 한 번도 1등을 못 해봤어요. 늘 막 2, 3등 그렇게 달렸다면 왜 그렇게 붕대줄 마지막 줄이 저 멀리 있는지 그래서 막 그런 것을 한번 그 붕대줄 하얀 손이 땅끝처럼 아득하네. 포동포동 밤 고구마 울퉁불퉁 내 장단지 두 쪽으로 쪼개보니 국화꽃이 활짝 폈네. 그 밤고구마 쫙 이렇게 열면 국화꽃이 쫙 피죠. 그건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말똥 같은 쑥개떡엔 엄마 전내 물씬 나고 반달 같은 햅쌀 송편 잘근잘근 꿀맛이네. 어린 시절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쑥개떡하고 개떡하고 송편이죠. 운동회 때. 자, 마지막으로 코스모스 꽃길 사이 잠자리도 신명이고 왕보살이 어린 시절 왕보살이 손목마다 멍성만한 풍년이네. 막 이렇게 해서 그 운동회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늘까 말까 하다가 고운의 고향이라는 작품을 한번 내놔봤습니다. 왜냐면 고향에 대한 좀 이색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 해봤는데요. 이거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양선 씨. 읽으셨잖아요. 아까 회장님이 하세요. 백명자 씨 아니야, 백명자 씨 한번 늦게 왔으니까. 늦게 왔으니까. 죄송해요. 일어나 돼요. 이거 읽을 기분 안 해요 지금. 네. 알았어요. 다른 분이 누가 그럼 박만종 씨가 고향, 고운 시. 이미 우리에게는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다. 자란 곳이 고향이 아니다. 산과 들 달려오는
우리 역사가 고향이다. 그리하여 비바람 찬날 바람 찬날 그리하여 바람 찬날 우리가 쓰러질 것 그곳이 고향이다. 우리여 모두 다 그 고향으로 가자. 어머니가 기다린다. 어머니의 역사가 기다린다. 그 고향으로 가자. 안 넣고 싶었는데 사실은 어쨌든 고향이라는 제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어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렇습니다. 고은 시인 한때는 대단히 민족주의 시인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 유명한 미투 사건으로 아주 사람 우습게 된 시인이 바로 고은입니다. 이분의 시세가 뭐냐 하는 것을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이런 고향 하면은 참 정든 땅 이런 어머니가 계신 이런 농촌 고향을 생각하는데 이분은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고향이냐? 이미 우리에게는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하고 나왔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렇게 사실 시를 쓰면서 우리 민족, 우리끼리 이런 거 이게 바로 이제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가 벌써 달라요. 시인이 내 얘기를 쓰는 거지 민족의 얘기를 쓴다. 이것은 벌써 영역이 다르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그럼 이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 민족에게는 태어난 것이 고향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이 고향이 아니다. 그럼 뭐냐? 자란 것이 고향이 아니다. 또 자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냐? 산과들 달려오는 우리 역사가 고향이다. 그리고 우리 국토가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고향이다. 그래야 바람 찬날 우리가 쓰러질 것, 바람 찬날 우리가 죽어서 갈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것이 고향이다. 그러니 우리여 민족이여 모두 다 그 고향 어디 우리 국토 또는 역사 일로 가자. 어머니가 기다린다. 여기 어머니는 역시 생물 아닙니다. 그런 민족의 어머니 그런 가 기다린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사가 기다린다. 그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전혀 우리들의 그런 개인적인 어떤 서정과는 다른 그런 좀 민족주의적인 그런 서정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시를 쓰면서 여기에 갈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면서 민족, 역사, 정의, 평등 이런 걸 부르짖는 지사적인 시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 개인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나의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진심을 드러낼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역사 이런 것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개인의 어떤 심정을 노래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시대적인 어떤 정의감도 없고 민족심, 애국심도 없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 인간이란 자기 영혼부터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삶도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을 노래할 수도 있고 또 개인을 노래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